저녁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김영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노란 실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68년을 살아온 세월만큼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딸 김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수연이는 사위랑 나중에 먹으려고요. 일이 좀 많아서요. 수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딸 내외가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진로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사위 박정우도 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바랬지만 정이 들었습니다. 작은 마당의 감나무도 남편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가을이면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수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녔습니다. 정우는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층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2층에서 계단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밤 11시에 검은 차가 왔습니다. 영희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수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뜨개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석양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의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1층에서 또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1층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우의 전화 통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주말에도 1층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영희는 우연히 들어버렸습니다. 5천만 원은 무리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습니다. 학부모들이 기다려주질 않아. 당장 다음 달에 원서 넣어야 한다고.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수연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야 돼요.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니? 없어요. 엄마가 몰라. 너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
수연은 영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딸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벽이 생겼습니다. 오후 2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딸 내외가 모두 외출했습니다. 영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책상 2개가 보였습니다.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재 책장을 열었습니다. 경영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볼펜과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3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학생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표, 그리고 이상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명문대 특별 전형 합격 보장 계약서. 영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계약금 항목에 적힌 숫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란에는 딸과 사위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영희는 다른 서류들도 펼쳐보았습니다.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된 수상 경력, 대필한 듯한 자기소개서 초안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주우려다 멈췄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보았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 안의 봉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희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아, 이게 다 뭐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은 영희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엄마가 왜 남의 물건을 뒤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의 물건? 넌 내 딸이잖아. 그래도 이건 제 일이에요. 엄마는 상관없어요. 수연은 봉투를 서랍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엄마한테 설명 좀 해라. 저게 뭐니? 합격을 보장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에요. 정당한 컨설팅 사업이라고요. 3천만 원씩 받아서 대학을 보내준다고? 그게 말이 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수연이 영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2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를 하셔서.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너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니?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2층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 싸움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켰어.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는 척 하시겠지. 어머니가 신고하시겠어?
확실해? 어머니 표정 봤어? 완전히 실망하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만 집었습니다. 영희는 국을 떠서 딸 앞에 놓았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이들이 대학 가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그래도 거짓말로 대학을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포장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우 오빠 회사 망하고 빚쟁이들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돈을 주실 건가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말이 끝나자마자 수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정우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영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영희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민준은 영희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찍어둔 서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심각한데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신고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수연이가 바로 잡혀가겠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안 돼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요? 수연이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봐야죠. 제가 포기하면 수연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영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희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며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고객인 척하면 어떨까요? 녹음을 하면서요. 민주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네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민준의 집에 갔습니다.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화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좀 더 높여보세요. 부유한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영희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돼요? 68살 할머니가 무슨 연기를. 잘하고 계세요. 진짜 교포 같은데요? 민준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작은 펜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카메라예요. 여기 렌즈가 달려있죠. 영희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걸로 녹화가 돼요? 네, 화질도 좋아요. 주머니에 꽂아두시면 됩니다. 영희는 펜을 여러 번 만져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제가 취재도 많이 했지만 이런 교육 비리는 정말 심각해요. 잘하셔야 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수연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연아, 미안해. 수연은 놀란 듯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너무 몰아붙였지? 내 사정도 이해 못하고. 괜찮아요.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힘들었구나.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수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됐어. 엄마가 도울 순 없지만 응원할게. 너 열심히 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영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변장을 완성했습니다. 흰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진짜 하와이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오드리 할머니죠, 저는. 영희도 웃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는 1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영희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서 온 오드리라고 해요. 손녀를 한국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요. 수연은 영희를 몰라보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영희는 펜을 재킷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렌즈가 수연을 향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주실 수 있어요? 돈은 걱정 마세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스펙을 완벽하게 만들어드려요. 봉사활동 확인서, 수상 경력, 추천서까지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 진짜예요? 물론이죠. 아, 서류상으로는 진짜예요.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전략적 포장이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영희는 펜이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살짝 만졌습니다. 30분 동안 수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봉사 확인서를 만드는 방법, 대필 자기소개서, 조작된 포트폴리오. 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합격하면 추가로 2천만 원 더 받고요. 비싸네요. 하지만 확실해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영희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준비해준 백업이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빨리 결정하세요. 자리가 많지 않아요. 영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경찰에 넘기면 돼요. 그래야죠.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민준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제 딸이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주세요. 형사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경찰이 1층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은 경악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장이라도 있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영희를 보고 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설마 엄마가?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건지는 거야. 미쳤어? 엄마가 미쳤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판은 2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수연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우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정에서 수연은 영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희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첫 편지는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절대 용서 못해. 내 인생 망쳐놓고. 영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가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거요. 그래, 잘했구나. 수연이한테 편지 썼는데 답장이 없어요. 면회도 거부하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정우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영희는 포상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나비 재단. 교육비리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정우가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1년 후 수연에게서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책을 많이 읽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엄마 마음은 조금 이해돼요.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영희는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가 재단 사무실에서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학생이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처 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영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